네, 반갑습니다. 2월 12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시황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진지한 이야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 더위 사가세요 입니다. 네, 미안해요. 네,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그래서 더위를 좀 팔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부럼도 좀 깨시고, 네, 이제 그동안 좀 나빴었던 것들 그냥 다 깨부셔가지고 이제 좋은 일만 꼭 생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 더위는 꼭 사가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미국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0.28 조금 상승했어요. 그죠? S&P 500은 0.03 자, 근데 나스닥은 네,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마이너스 마감이 됐는데 마이너스 0.36이죠.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내용만 딱 보면은 나스닥 별로 안 좋은데 다우지수는 좋아졌네 라는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요런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경기 동향이 괜찮아졌구나, 상황이 나쁘지 않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뉴스를 보면은요, 뉴욕 증시 파월 신중론을 무난히 소화했다. 뭔 소리인지 한번 봅시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천천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3월 달에 FOMC 있는데요, 이 FOMC에서 네, 금리를 동결하겠다 이런 것을 좀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CPI 지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뭐 위협적이진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2.9 정도 나올 거라 얘기가 됐었죠? 여기 예상치가 있나요? 따로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네. 2.9 정도에서 뭐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이 CPI 지표가 이제 3%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의 정책은 이전보다 상당히 덜 제약적이고 경제는 여전히 강력하다. 경기 전망이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다시 네,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관세 같은 거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왜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관세가 뭐 지금 도입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철강, 알루미늄. 오늘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어제 저녁부터 아주 떠들썩했죠. 네, 한국을 포함해가지고 철강, 알루미늄 진행할 것이다. 뭐 쿼터제, 뭐 폐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스러웠는데, 자, 아직까지는 네, 특별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은 발효 시점, 그 다음에 행정명령에는 3월 12일 뭐 이게 되어 있어서 이건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좀 보죠.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라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금리 어떤 인상,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은 딱히 진행하지 않겠다. 근데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 동결로 당분간 더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올해의 연준에서 금리를 0회에서 1회 정도, 그 정도밖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네,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죠. 네,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자, 관세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면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서 25%의 관세. 자, 이게 굉장히 큰, 네, 파장을 좀 오래 일으키고 막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이 한국이 그동안 진행해와서 또 이제 쿼터제, 폐기해라. 네, 그거 폐기하고, 관세 다 물려버리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동차 업황이라든지 뭐 전부 다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뭔가를 이제 협상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 분위기죠. 네. 지난번처럼 협상을 좀 하자. 뭐 이런 식의 제스처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국내 제품들 많이 써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국내 제품보다 수입품의 가격이 더 싸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국내 제품을 사용한다. 당연히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원자재잖아요.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완성품의 가격도 올라간다. 뭐 결과적으로는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결국에는 네, 미국 기업들의 마진을 줄일 수도 있고 또는 미국 국민들의 그런 소비 이런 부분들을 더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딱히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항상 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어떤 그 원자재, 철강, 알루미늄이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 그걸 사용하는 완성품 업체들은 더 비싼 거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 관철을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교부가 할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확고하고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는 맞서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맞서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나 이런 쪽에서는 약간 부담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메타 플랫폼스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7거래일 연속 상승하게 되었다. 이 AI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지금 한국의 인공지능 팹리스, 퓨리오사 AI의 인수를 추진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네이버가 투자를 하고 있는 얘기가 있죠. 네이버가 여기 지분을 투자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의 주가가 갑자기 튀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네, 애플도 올랐고요. 2%. 알리바바와 손잡고 인공지능 AI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 테슬라는 6% 급락했어요. 왜냐면 BYD가 이 딥시크 AI를 이용해서 이제 자율주행 뭐 이런 거 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오픈 AI의 경영권을 확보하겠다 뭐 141조 원으로 오픈 AI 인수하겠다 이런 의도를 밝혔잖아요. 근데 이거 뭐예요? 테슬라 지금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부분들, 예전에 트위터였던가요? 네, 그거 인수할 때, 여기 써있네요. 네, 과거 트위터를 인수할 때도 테슬라 주식을 매도해서 자금을 확보한 바가 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또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 야, 복잡스럽습니다, 여기도. 네, 그다음에 금리를, 더 이상 인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좀 상승했겠지만 기술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AI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 네, AI 쪽은 그나마 좀 낫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 있네요. 네, 머스크 쪽.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네, 이런 부분들인데, 야, 요거 좀 애매하긴 하겠다, 그죠? 네, 요것도 한번 보자고요. BYD 도전, 오픈 AI 인수 실패, 관세. 그렇지, 자동차니까 관세도 들어가죠. 자, BYD가 최근 월가에 큰 충격을 안겨준 딥시크와 협력해서 로보택시의 대중화를 선언해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일단은 뭔가를 하고 들어오면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BYD가 자율주행 시스템인 천신의 눈을 1000만원대 보급형 전기차에도 탑재했다. 그래서 비싼 차량 이제 4천만원 이상은 물론이고 10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차량에도 거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가 된다. 근데 지금 현재 테슬라는 중국에서 여기 써있네요.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입지가 더 줄어들 것이다. 자율주행으로
떠들었었는데 이제 이 딥시크와 협력이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오픈 AI를 인수하는 어쩌나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생성형 AI 열풍을 일으켰던 오픈 AI 인수에 실패했다. 샘 올트먼은 네가 원한다면 트위터를 97억 달러에 사겠다. 그러니까 오픈 AI를 141조에 사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됐고요. 네 트위터나 14조 원에 파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오픈 AI 인수 시도가 실패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들인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같은 부분이라든지 첨단 기술을 좀 접목을 시켜줘야지만이 뭔가 좀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세.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부분들. 이거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부품 수입하고 있다. 뭐 지금 당장은 이건 문제될 건 아니죠. 근데 또 철강 같은 경우 있잖아요. 철강 관세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에게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삼중고로 이제 얻어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테슬라가 조금씩 버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엔비디아, 그 다음에 테슬라인가요? 아니면은 테슬라를 더 많이 갖고 있나요? 주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 체크들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샘 1년 만에 대반전이다. 한샘이 예전에 그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되는 부분이 좀 있을 때 주가가 좀 많이 뛰었던 부분이 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글쎄요, 이제 주택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좀 잘 나올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는 금리와도 연결이 있어요. 금리를 조금 낮추게 되면 집값이 좀 올라갈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주택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 한샘부터 시작해서 현대리바트 이런 그 인테리어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을 수 있거든요. 이 리모델링 쪽에 대한 부분에서 한샘이 굉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옛날에는 한샘은 주방가구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리모델링 패키징부터 부분 공사까지 완전히 그냥 한 방에 지대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어서 얘네가 요즘에는 이제 오래된 집이든 뭐 새로 가는 집이든 간에 이제 수리를 해서 쓰는 그런 상황들이 많죠. 그래서 한샘이 이 주방 가구가 아닌 이제 본격적인 인테리어 회사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관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미국의 관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가 이번 달에는 25일날 열리거든요. 금리를 낮추게 되면 모르겠지만 금리를 동결시킨다. 왜? 미국이 지금 금리 동결을 시사했기 때문에 야, 좀 더 버텨보자. 금리를 동결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뭐 조기 대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면 또 정책적인 수혜를 좀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실적이 많이 뛰었다고 하니까 근데 아직 주가는 조금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자, 애플 이야기도 있습니다. 애플, 중국 알리바바와 손잡고 AI 기능 아이폰 개발한다. 중국에서 잘 안 팔리니까 딥시크 넣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중국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에다가 인공지능 AI 기능을 탑재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만 돌겠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딥시크의 논란이 상당히 많은 시점에서 뭐 중국에만 판매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모르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퍼져 나온다거나 또 괜찮다거나 그러면 아이폰에다가 이 딥시크를 심어버리게 되면, 왜냐면 이제 아이폰이 새로 나올 때 신제품에서 AI 기능을 넣겠다라고 진행이 됐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AI 기능이 매우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주목을 받는 그런 형태의 느낌은 못 가졌었는데 이번에 알리바바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에 이제 딥시크 장착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AI를 갖다 집어넣고 중국 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을 활용한다.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딥시크가 아니라 이 Q1이라는 거죠. QN이라고 하죠. QN 2.5 맥스 이 부분을 가지고서 진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알리바바에서도 만든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딥시크를 갖다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QN을 갖다가 넣겠다. 어쨌든 중국 제품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네, 애플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조금 상승할 수 있겠죠. 왜냐면 중국 현지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계속 밀려나 있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삼성 휴대폰이 중국에서 그렇게까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중국 애들도 완전히 적어요. 물론 삼성 거 애플폰 이런 거 사용하는 애들도 있겠지만은 자기네 네, 중국 현지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네,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애플의 전체 시장 세계 시장 점유율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삼성과의 각축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요거 관세 무풍 요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서비스 엔터 이런 쪽에서 올라간다는 이야기 있었죠. 네. 그다음에 파월 금리나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있었고요. 자, 요거 하나 더 볼까요? 하나가 작년 영업이익이 2조 4,250억 2조 4,200억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네들 실적도 좋았고 그래서 분위기 좋았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실적이 많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네, 하나가 지분 33%를 보유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56% 증가했다. 매출이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200%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죠? 그 K9 자주포. 그러니까 지금 요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었거든요. 시간에서 막 상한가 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요것뿐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오션에 대한 지분을 얘네가 또 취득하는 상황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오션도 막 올라가 버리고 뭐 이런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런 실적 증가와 그 다음에 주가 급등 이런 부분들이 하나오션에 영향을 미쳤다. 자, 그렇게 된다면 조선주 쪽에서 하나오션이 대장이긴 한데 어제는 다른 조선주들이 조금 네 비리비리한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오션만 왜 올라가지? 라는 부분이 좀 있었죠.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다. 지금 하나 자체가 원래 방산기업이죠. 그래서 방산 쪽 관련한 부분에서 이 움직임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한국화학이었던가요? 이름이 옛날에 무슨 화학이었어요? 한국화학이죠. 네. 그래서 원래부터가 방산이었어요. 그래서 방산 쪽에 움직임들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그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뭐 그런 정도이고요. 네.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네. 하나그룹이 좀 주목을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그룹에 이 중요 포인트들이 많이 꽂혔는데 방산 쪽 관련한 부분들이 이번 정부의 특별한 어떤 주목을 좀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 정도. 밸류업 벚꽃 배당 바람 타고 증권주 반등할까? 증시가 올라가면 증권주도 올라가죠. 그리고 제 2차 밸류업 공시도 준비 중에 있다. 네. 증권주들은 보통 배당을 많이 준다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배당을 많이 줘야죠. 네, 실제로 배당을 많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사 몇몇이 이제 이 2차 밸류업에 관련한 그런 공시를 발표할 것이다.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실제로 근데 증권사들은 배당금을 잘 줘요. 배당금을 잘 주고 추가 배당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 특히 NH투자증권 이런 쪽에서는 추가 배당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뭐 배당주 지금 딱 사기 좋은 시기잖아요. 가격이 좀 싸다? 어쩌다? 이렇게 나왔을 때, 싸기 좋은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네, 증권주들이 어떻게 보면 매력을 가질 수도 있겠죠. 시장 자체도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주나 이런 쪽,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거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봐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왜냐면 전체적으로는 뭐 큰 부분이 없고요. 중요한 이슈는 뭐다? 오늘 그 미국장이 보합으로 끝났다.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만기를 앞두고서 약간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매그니피센트 쪽에서 AI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뭐 300조 원인가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AI 쪽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대치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유리기판을 포함해 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오늘도 뭐 강보합 정도 일단은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뭐 해당되는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조선주 섹터 쪽에서는 하나오션이 그런 거였어 라고 생각된다면 상승 포인트가 약간 주춤거릴 수 있겠다. 왜냐면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많이 올랐다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주춤해진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특이 상황은 없고 이제 관세 이야기 나올 때 철강 관련한 부분들 한 번씩 체크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퓨리오사 메타가 이제 한국 AI 반도체 퓨리오사를 인수 추진한다는 부분들은 네이버와 연결고리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죠? 네이버와 한국의 투자회사 DSC 인베스트먼트가 초기 투자에 참여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퓨리오사 AI가 지금 주목을 좀 받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관련 종목이라면 이제 네이버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이제 미국의 AMD 엔지니어 출신인 대표니까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연결이 없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아무튼 메타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메타가 요즘에 굉장히 빠른 그런 발전 속도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런 부분들 또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오늘 보시고요. 오늘은 만기일 전이라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하시고 조금 천천히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변동성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